일본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최고 명문대 학생들이 줄줄이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어요. 하버드 대신 서울대를, 옥스포드 대신 연세대를 택하고 있습니다. 문부과학성 내부 문서가 폭로한 충격적 진실. 일본 우수 인재들의 해외 유학 희망국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이제 일본에서는 꿈을 꿀 수 없어요. 한 도쿄대 4학년 학생의 절규가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아시아의 맹주라 자부했던 일본이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현실.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이 지금 공개됩니다. 왜 일본 최고 엘리트들이 조국을 등지고 한국으로 향하는 걸까요?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아야카라고 합니다. 도쿄대학교 국제관계학과 4학년이에요. 그날 아침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켰을 때 세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눈에 박혔어요. 일본 문부과학성 내부 보고서 유출, 우수 인재 해외 유학 1순위는 한국.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고?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한국이라고?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을 읽어갈수록 믿을 수 없었어요. 일본 최상위권 대학 졸업생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해외 유학 희망 국가 1순위 한국 47%, 2순위 미국 23%, 3순위 영국 18%. 이게 말이 돼? 소리내서 중얼거렸어요. 일본 엘리트들이 한국을 미국보다 더 선호한다고? 우리가 평생 동경해왔던 미국 아이비리그보다 한국 대학을 더 원한다고? 머리가 띄어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거잖아. 도쿄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이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리나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야카, 너 그 뉴스 봤지? 리나는 숫자와 데이터에 강한 제 절친이에요. 통계 분석이 특기거든요. 봤어. 근데 이해가 안 가. 한국이 1순위라니. 그래서 오늘 너 불렀어. 보여줄 게 있거든. 리나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는 2025년도 QS 아시아 대학 순위가 떠 있었습니다. 9위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고려대, 카이스트, 성균관대, 서울대, 한양대. 듣도 보도 못한 한국 대학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고 그 아래 21위에 도쿄대학교가 있었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진짜야? 우리가 이런 대학들보다 아래라고? 세계 대학교 순위도 봐봐. 리나가 다음 화면을 켰어요. 31위 서울대학교, 32위 도쿄대학교. 숨이 막혔습니다. 서울대가 우리보다 위라고?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도쿄대학교는 아시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대학 하나가 세계 순위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다니. 아야카, 네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리나는 냉정하게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국제화 지표, 연구 영향력, 산학 협력. 모든 면에서 한국 대학들이 일본을 앞서고 있어. 그래서 제가 묻자 리나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고. 나도 한국 대학원 지원할 생각이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너 맞아? 미호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서울대 교환학생을 다녀왔고 일본 대기업에서 인턴도 했던 친구죠. 너희 뭔 얘기해? 한국 대학 순위 얘기. 미호야, 너 서울대 어땠어?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미호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서울대? 솔직히 말하면 일본 대학과는 차원이 달라. 일단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야. 그리고 분위기도 완전히 다르고. 눈빛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예전에 조용한 미호가 아니었어요. 카페에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제 머릿속은 완전히 시끄러웠어요. 24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건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야카야, 도쿄대만 가면 인생이 달라진다. 고등학교 때도 선생님이 그랬고 대학 들어와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그 도쿄대가 한국 대학들보다 아래라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마치 평생 소중히 간직해온 보물이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된 기분이었어요.
아니야. 이건 일시적인 거야. 내년에는 다시 바뀔 거야.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그럴까? 아니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순위표가 떠올랐거든요. 내가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도쿄대학교가 한국 대학들에 완전히 포위당해 있었다니. 다음 날 학교 강의가 끝나고 시부야로 향했어요. 마음이 계속 불안했거든요.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봐. 평소처럼 서점에 들러 어학 코너를 지나가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한국어 교재가 정말 인기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한번 둘러봤는데, 츠타야 서점에 들어갔는데 한국어 서적 코너가 따로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완전히 텅 비어 있더라고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어 교재 다 떨어진 건가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요즘 너무 잘 팔려서 재입고가 계속 밀리고 있어요. 특히 토픽 시험 대비서는 나오자마자 동나버려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토픽이 뭔지도 몰랐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토픽이 뭔가요? 한국어 능력 시험이에요. 요즘 젊은 분들이 한국 취업하려고 너도 나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 취업이라고? 신주쿠 어학원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한국어 학원 간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건데 말이죠. 가장 큰 어학원에 들어가서 상담을 받아봤어요. 한국어 수업 듣고 싶은데요. 상담 직원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초급반도 대기자가 80명이 넘어요. 중급반은 150명, 고급반은 거의 250명 가까이 돼요. 숨이 막혔어요. 그럼 언제쯤 수강이 가능할까요? 빨라야 6개월 후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전동 내 광고 화면에 토픽 6급 합격으로 글로벌 커리어 시작하기라는 문구가 크게 떠 있더라고요. 한국어가 언제부터 글로벌 커리어의 필수 조건이 됐지? 옆자리에 앉은 대학생이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몰래 훔쳐봤는데 고급 수준의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였습니다. 실례지만 한국어 공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한국 회사 취업 준비 중이에요. 연봉도 높고 성장 가능성도 크거든요. 충격이었어요. 일본 회사는 안 좋나요? 솔직히 미래가 안 보여요. 한국이 훨씬 역동적이죠.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이미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어가 필수 스킬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서점 몇 곳을 더 돌아다녀서 겨우 한국어 교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교재를 펼쳐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한류 팬들이 쓸만한 일상회화 교재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 대기업 취업 면접 대비, 토픽 비즈니스 한국어, 서울대학원 입학 가이드. 이건 진짜 한국에서 살기 위한 생존 매뉴얼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만 뒤처져 있었구나. 그날 밤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설레더라고요.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2주 후에 미호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미호, 서울대 교환학생 때 이야기 자세히 들려줘. 정말 솔직하게. 미호는 커피잔을 들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뭐가 그렇게 달랐는데? 일단 수업 방식부터 충격이었어. 첫 수업 들어갔는데 교수가 말하더라고. 오늘부터 중국, 베트남, 일본, 태국에서 온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서 아시아 통화위기 분석하고 대응 방안 발표하라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쿄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여기서는 다들 조용히 교수 강의만 듣는데 말이야. 맞아. 근데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교수랑 대등하게 토론해. 심지어 교수 의견에 당당하게 반박하는 학생도 있었어. 어떻게 그런 분위기가 가능하지? 미호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도서관 얘기해줄까? 새벽 2시가 넘어도 사람이 가득해. 시험 기간도 아닌데 말이야. 진짜로. 응. 그냥 과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한 친구는 유럽 이커머스 시장 분석하고 있었고, 또 다른 친구는 중국 핀테크 스타트업 연구하고 있었어. 점점 흥미로워졌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창업 동아리야. 대학생들이 교수랑 함께 스타트업 만들어서 실제로 투자 받는 걸 봤거든. 대학생이 투자를. 응. 그것도 억 단위 투자를 받더라고. 한국에서는 대학생 창업이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야.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미호, 너 일본 대기업 인턴도 했잖아. 그때는 어땠어? 미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완전히 달랐어. 일본에서는 매일 똑같은 업무의 연속이었어. 독서하고 정리하고 회의록 작성하고. 그게 다였어. 한국은 달라. 완전히 달라. 인턴도 프로젝트 팀원으로 참여시켜줘. 의견도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미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야카 진짜 솔직히 말할게. 거기서는 실패해도 경험이 돼. 창업 실패한 학생이 오히려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받는 걸 봤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실패하면 낙인이잖아. 한 번 실수하면 끝이고. 맞아요. 일본은 너무 완벽함을 요구해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죠. 그래서 깨달았어. 우리가 너무 안전한 곳에서만 살아왔다는 걸. 미호의 마지막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서울은 도시가 아니라 가능성이야. 거기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너 진짜 한국에서 살고 싶어? 솔직히 그래. 일본에서는 내 한계가 보여. 근데 한국에서는 무한대로 커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나도 그런 가능성 속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안전하지만 정체된 곳이 아니라 위험하지만 성장할 수 있는 곳에서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나도 미호 얘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서울에서는 실패해도 경험이 되고 일본에서는 실패하면 낙인이 된다는 말이 특히 가슴에 박혔거든요. 미호가 말한 게 정말인지 실제로 연봉이나 복지는 어떤지 궁금해져서 집에 와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삼성전자 5,800만 원, LG전자 5,400만 원, 현대자동차 6,100만 원. 하지만 일본 대기업 평균 연봉은 고작 3,800만 원. 숨이 막혔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50% 이상 높다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복리후생도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실력 있는 직원에게는 매달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심지어 입사 2년 차부터는 해외 파견 기회까지 있다니. 일본은 이런 혜택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투명성이었어요. 일본은 입사해봐야 진짜 연봉을 알잖아요. 근데 한국은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라서 처음부터 다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능력 있으면 빨리 올라갈 수 있고요. 조사하면 할수록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온 안정적인 취업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한국 회사들은 완전 성과 중심이었어요. 나이나 학벌보다는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압박이 심하겠네.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그만큼 기회도 크잖아요. 실력만 있으면 20대에도 팀장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기서는 나이 순서대로 천천히 승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대기업들의 채용 과정도 달랐어요. 일본처럼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묻더라고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멈춰있는 안정을 원했던 거구나.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현상 유지만 추구했던 거예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나도 한국으로 가보자. 안전하지만 답답한 곳이 아니라 도전적이지만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토픽 고급반에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독학으로 중급까지 마스터했거든요. 첫 수업에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오늘은 다른 나라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토론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니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켰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진짜 외국 학생들이었습니다. 한국어로 소통하는 실제 상황이었어요. 주제는 아시아 경제 협력 방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어요. 예전처럼 죄송합니다만 혹시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으로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어로 토론하다 보니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4개월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어만의 특별한 점들을 체득하게 됐어요.
먼저 존댓말 체계가 정말 정교하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판단으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같은 표현들로 예의를 지키면서도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어처럼 애매하게 돌려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논리적 근거만 확실하면 당당하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더 신기한 건 토론 문화 자체가 달랐어요. 합의를 위한 토론이 아니라 논거를 겨루는 토론이었거든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도 전혀 무례하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화면 속 한국 학생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오류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예전 같으면 위축됐을 텐데 오히려 더 당당해졌더라고요. 첫째, 이 통계는 팬데믹 이전 데이터라서 현재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둘째, 서비스업과 디지털 경제 비중이 심각하게 과소평가되어 있어요. 중국에서 온 장웨이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비판만 하고 해결책은 없나요?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실시간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해서 4개월 전에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혹시 틀렸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먼저 앞섰는데 이제는 내 의견이 논리적이라면 당당히 말해야지라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토론이 끝나고 한국 학생 중 한 명이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일본 분이신데 한국어가 정말 자연스러우세요. 논리 전개도 한국 학생들보다 체계적이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변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는 건 단순한 어학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저를 발견하는 과정이었어요. 리나가 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챘어요. 아야카, 너 요즘 달라졌어. 말하는 방식도 그렇고 자신감도 완전히 달라졌어. 정말 응. 예전에는 항상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잖아. 맞았어요. 언어가 정말 사람을 바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제 마음속에는 확실한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미호의 이야기, 한국 기업들의 놀라운 복지, 그리고 한국어를 통해 느낀 새로운 가능성들.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나도 한국으로 가보자.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지원 마감까지 2달이 남아 있었어요.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6개월간 쌓아온 것들이 있었죠.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제 변화의 과정을 돌아봤어요. 도쿄대 21이라는 충격에서 시작해서 한국어 학습, 새로운 사고방식 체득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소개서에는 솔직하게 썼어요. 순위표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라고 시작해서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앞으로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 진심을 담아 적었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한 달을 기다리는 동안 정말 긴장됐어요.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거든요. 서울대학교 1차 합격 통지를 받은 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메일함을 열었을 때 손이 덜덜 떨렸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일주일 후 시부야에서 열린 한국대학교 유학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대형 강당이 가득 찰 정도였어요. 설명회에서 김도윤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연세대학교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는 한국 학생이었어요. 일본에서 오신 분들 많이 도와드렸어요. 처음에는 다들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김도윤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어 때문에 고민하시죠?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 현지 적응은 할 수 있을지. 정확히 제 마음을 읽어내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거든요. 김도윤 씨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어요. 먼저 장학금 제도부터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성적에 따라 50%에서 100%까지 장학금이 지원돼요. 성적이 우수하면 생활비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요. 놀라웠어요. 기숙사 시설도 최신식이에요. 외국인 학생 전용동이 따로 있어서 적응하기 편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김도윤 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외국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정말 체계적이에요. 한국어 보충 수업, 학업 멘토링, 진로 상담, 취업 연계까지 모든 걸 지원해줘요. 아, 그래서 한국 대학들의 국제화 지표가 높은 거구나. 저도 외국인 동기들 많이 도와줬는데 대부분 1년 안에 완전히 적응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금방 따라잡죠. 김도윤 씨는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어요. 특히 일본 학생들은 성실하고 체계적이어서 오히려 한국 학생들보다 성과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정말요? 네, 진짜예요. 작년에 도쿄대에서 온 선배는 학과 1등으로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입사했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김도윤 씨와 따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실 긴장돼요.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이 안 가서요. 한국식으로 준비하세요.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졸업 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일본식 면접은 우리 학교에 얼마나 충성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한국식 면접은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를 물어요. 차이점을 정확히 짚어주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이유도 있어요. 글로벌 순위에서 살아남으려면 국제화가 필수거든요. 이제야 이해됐어요. 도쿄대보다 한국 대학들이 더 높은 순위에 있는 이유가 국제 공동 연구도 많고 다국적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돼요. 외국인 학생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죠. 김도윤 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정말 꿈과 현실이 연결되는 곳이에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도 쌓고 실제 기회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날 밤 면접 준비를 하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여기는 정말 다르다. 학생을 성장시키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진짜 교육 플랫폼이야.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여기까지 온 거야. 기숙사에 짐을 풀고 첫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여러 나라 언어가 섞여서 들려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12주 동안 다국적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교수님의 첫 마디였어요. 모든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서 아시아 디지털 경제 통합 전략을 수립해 보세요. 이게 바로 국제화구나. 팀이 구성되는 과정도 신기했어요. 국적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전공과 관심 분야에 따라 자연스럽게 섞이더라고요. 제 팀원은 중국인, 프랑스인, 그리고 한국 학생 이준혁이었어요. 아야카 씨는 일본 시장 분석을 담당해 주시면 어떨까요? 현지 상황을 가장 잘 아시니까요. 이준혁 씨가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을 제안했어요. 국경이 없는 협업이었어요.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문화였죠. 첫날 밤 도서관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자리가 거의 다 찰 정도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다들 뭔가에 몰두해서 연구하고 있었어요. 시험 기간도 아닌데 말이죠. 옆자리 학생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기 항상 이렇게 많이 와요? 네, 거의 매일이에요. 다들 자기만의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아, 이게 바로 랭킹의 비밀이구나. 캠퍼스 앱을 다운받아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대학교들이 서로 협력 프로그램들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공동 연구 프로젝트, 교환 수업, 학생 교류, 창업 지원. 경쟁하면서도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였어요. 문득 그날 처음 봤던 충격적인 순위표가 생각났습니다. 한국 대학들이 상위권을 독점하고 그 아래 21위의 도쿄대학교가 있었던 그 표 말이에요.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은 한 개 대학이 잘해서가 아니라 전체 대학 생태계가 함께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에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그 숫자 속에 들어와 있어. 그 랭킹이 더 이상 신문기사가 아니라 내 일상이 됐구나. 다음 날 수업에서도 놀라운 일이 연속이었어요. 오늘은 네이버 AI 연구소장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현장의 최고 전문가가 직접 와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첨단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듣는 거였죠. 학생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현실적이고 솔직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 대학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거기서는 교수님 말씀만 조용히 듣는 게 당연했거든요. 수업 후에 팀 미팅을 했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우리 프로젝트를 실제 정책 제안서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준혁이 제안했어요. 한국 정부에서 아시아 디지털 경제 협력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만든 전략을 제출해 볼까요? 학교 과제가 실제 정책 제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대학들이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이유구나.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진짜 현실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최종 면접 날이 다가왔어요. 면접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있었어요. 지난 몇 개월간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면접실에 들어가니 교수님 세 분이 앉아 계셨어요. 왜 한국을 선택하셨나요? 핵심 질문이 나왔어요. 준비한 답변이 있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숫자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QS 아시아 대학 순위에서 한국 대학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던 도쿄대학교는 21위였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어요.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조사하고 경험해보니 그 순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다국적 협업, 실전형 커리큘럼, 창업 생태계. 모든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는 도전이 기본값이에요. 실패해도 경험이 되고 시도 자체를 격려해주죠. 교수님들이 제 한국어 실력에 놀라워했어요. 6개월 만에 이 정도라니 어떻게 가능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언어만 익힌 게 아니라 사고방식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죄송합니다만 으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제 판단으로는 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하게 됐죠. 마지막 질문은 졸업 후 계획이었어요.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일 경제 협력 분야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왔을 때 속이 시원했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지가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김도윤 씨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합격했어요. 축하해요, 아야카 씨.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서울 한강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 일본인이지만 한국으로 오기 정말 잘했어요. 이건 질문이 아니라 선언이었어요. 숫자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나는 이야기. 한국 대학들이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그 랭킹들이 저에게 방향을 제시해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니까요. 도쿄대 21위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제가 이제는 그 순위 차이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됐어요. 안정은 목적지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도전하고 성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진짜 안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꿈과 현실이 연결되는 시스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한국 대학들이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학생들의 도전을 지원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고 실제 성과로 연결시켜주는 교육 생태계 때문이었어요. 숫자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가 새로운 인생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선택,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